대부분의 퇴행성 질환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퇴화가 덜 되면 괜찮은 거고, 퇴화가 많이 되면 이게 빨리 말라서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빨리 말라서 없어지면 이 안에 앞전자도 같이 소멸하니까 퇴화는 더 가속화돼서 이것뿐만 아니라 위아래도 같이 충격 흡수가 안 되는 영향을 받게 돼서 같이 망가지게 됩니다. 어디 편의점에서 팔면은 갖다가 새로 끼고 막 그러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댄서이자 통증을 달고 사는 남자 통달남 파피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만성통증 전문가 안강입니다. 통증에 고통받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글로벌 의학 토크쇼 통증에 통증에 국경이 국경이 없다. 없다. 네, 원장님 요즘 디스크 질환은 더 이상 노인성 예. 질환이 아니잖아요. 예. 젊은 사람들도 이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얼마나 많냐. 이게 예. 진짜 저도 막 허리가 아프고 목도 아프고 이 디스크나 연골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디스크나 연골은 일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신경이 가지 않는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물인간지 그냥 그런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디스크나 연골에 있는 세포막에 앞전자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 네. 이 감각기관이 왜 중요하냐면 얘네들이 우리를 퇴화시키거나 재생시키거나 염증을 유발하거나 염증을 조절하거나 혹은 때에 따라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조절하는 키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이 앞전자라는 게 약간만 변형만 일으켜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앞전자에 약간의 돌연변이 있는 사람들이 노폐가 엄청 생겨요. 그렇구나. 아프리카에서 그 일부 노폐되게 잘하는 사람들 모였더니 유전자가 약간 변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앞전자가 약간 변이된 사람들은 근육이 마비되거나 그런 나쁜 걸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는 정말 많은 병들에 이 앞전자의 변이가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앞전자가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면 네. 의학은 완전히 뒤집어져요. 그러겠죠. 이 앞전자가 제대로 된 정보를 보내지 못하거나 좀 나이가 들면서 이 앞전자 기능이 퇴화하면 뻣뻣해져. 그럼 그때부터 다치는 거예요. 앞전자를 막 강화시킬 수 있는 훈련도 있으면 좋겠네요. 이제 앞전자를 강화시키는 훈련은 당연히 있죠. 요가나 뭐 필라테스 이런 것들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핵심은 앞전자는 척추나 관절이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자를 함부로 망가뜨리는 건 좋지 않다. 허리에도 앞전자가 되게 중요하니까. 그럼요. 수술을 너무 이제 쉽게 결정하시면 이제 앞전자가 있는 부위를 도려내는 거기 때문에 수술은 완치가 아닙니다. 네. 퇴행성 질환은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거가 없어요. 네. 그건 꼭 아셔야 됩니다. 덜 퇴화되게끔, 덜 진행되게끔. 그러니까 퇴행성이라고 하는 거는 퇴화되는 만큼 뭔가 재생이 잘 돼야 되는 거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퇴화가 더 많이 되면 퇴화가 이거 아주 빨리 망가지는 거고, 네. 혹은 재생이 정말 많이 된다 그러면 역전이 될 수도 있겠죠. 퇴행성 변화가 얼마나 안 오게 하느냐가 우리가 오래 살려고 하는 목적인 것이지, 당장 오고 안 아프고 한 걸 위해서 너무 많은 희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네. 허리 디스크 있으신 분 중에 허벅지가 저린다, 다리가 저린다, 뭐 엉치부터 발바닥이 저리다 못해 이 몸 한쪽이 마비가 되는 증상이 온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다 허리 디스크로 인한 증상인가요? 요거가 지금 척추거든요. 여기가 이제 디스크예요. 그러면 디스크가 하는 일은 요 안에 앞전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압력을 느끼면 움직일 때마다 압력을 흡수하게 해줘요. 얘뿐만이 아니라 이는 근육들이. 다 압력이 흡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압력이 흡수가 안 되는 데는 꽝꽝꽝 충격을 받게 돼요. 네. 그럼 거기는 디스크도 망가지고 관절도 망가지고 이 안에 황색인지도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뒤쪽에 이제 여러 가지 전방점이도 오게 되고, 그 다음에 허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뼈가 밀려나고,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퇴화가 계속 오게 돼요. 대부분의 퇴행성 질환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퇴화가 덜 되면 괜찮은 거고, 퇴화가 많이 되면 이게 빨리 말라서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빨리 말라서 없어지면 이 안에 앞전자도 같이 소멸하니까 퇴화는 더 가속화돼서 이것뿐만 아니라 위아래도 같이 충격 흡수가 안 되는 영향을 받게 돼서 같이 망가져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100세까지 가능하면 쓰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네, 그렇죠. 이걸 갖다가 이제 너무 많은 해를 주면 더 빨리 퇴화가 올 수 있습니다. 70세까지 살았을 때는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근데 이제 100세까지 살 네네. 장수하게 되니까. 네네 이런 것들을 퇴화시키고 망가뜨리면 그 다음에 감당이 안 돼요. 어디서 뭐 이렇게 편의점에서 팔면은 갖다 새로 끼고 막 그러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사람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게 되게 쉽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아직은 의학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는 것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런 예, 앞전자만 해도 지금 이거 아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네. 예, 근데 요즘은 챗GPT 같은 거 있잖아요. 찾아보시면 나와요. 앞으로는 자기 몸은 자기가 공부해서 찾아보고 가셔야 돼요. 예, 자기 몸의 모든 결정권이나 책임은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했어요. 망가졌어요. 그럼 그 사람 하라고 한 사람 책임 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내 몸은 내가 지킨다. 네네. 네. 자, 원장님, 자 운동 좋아하기로 예, 유명한 예, 가수 예, 김종국 씨, 예, 예. 네, 허리 디스크랑 척추 측만증이 너무 심해서 예. 그것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한다는 게 지금까지 왔다고 해요. 예, 예. 네, 그래서 평범한 사람도 김종국 씨처럼 고강도 근육 운동을 이렇게 하면은 네. 그 수술 없이 디스크를 극복할 수 있나요? 고강도 근력 운동은 때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해요. 아, 또 그렇기 그게 때문에 저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고 어. 그 다음에 또 적절한 운동을 우리가 권유하지 고강도 운동을 권유하지 않고요. 특히 허리 디스크랑 척추 측만증이 심해서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더 병을 악화시키거나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적절하게 좋은 거를 하는 거고 저분이 저렇게 해서 좋아졌다고 저렇게 곧다 따라한다? 그건 위험합니다. 아니 제가 최근에 이 PT를 받으러 갔는데 네. 김종국 그 연예인 그 얘기를 예시를 들면서 예, 예. 저한테 이걸 하라는 거예요. 예. 이거 하면은 괜찮아진다고. 아, 저 진짜 허리 너무 아팠습니다. 잘못됐네요. 자, 이거 아까 말했듯이요. 병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사이에서 앞전자가 망가져서 충격 흡수가 안 되는 게 문제거든요. 네. 그럼 요 사이에서 나타나는 병 자체도 전혀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병원에서는 디스크 탈출, B 병원에서는 협착증, 3년 황색인대 문제. 이런 진단병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원인은 이거 하나거든요. 근데 그 보통의 경우 운동에 대한 처방이 뭐 이렇게 하는 것들도 그 병에 대해서 그 본질을 남겨두고 변방에서 이건 이러면 좋아돼, 이러면 실제로 더 악화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허리 디스크의 이 앞전자 기능이 만약에 안 좋은 상태라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 운동을 네. 또 안 하는 것보다 또 하는 게 좋잖아요. 적절한 운동이 중요하고요. 네. 일단 허리가 많이 아프고 잘 모를 때는 그냥 걷는 거 위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골프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뭐 참. 아니 제가 그것도 장황하게 말씀드리지만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허리가 아픈 사람에게 골프나 운동은 좋은 운동이라고는 보통은 안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앞으로 저런 거를요 챗 GPT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아 허리가 아픈데 골프가 괜찮은가? 챗GPT. 예. 맞습니다. 뻥이냐? 아 뻥이야? 라고. 그러면 보통 있잖아요. 얘가 거짓말 할 때는 너 이거 틀린 거 아니야? 라고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니면 그래요? 근거를 대주면 돼요. 야 이러이러한 건 아니었는데? 라고 하면 그때는 제대로 킥 했어요. 오. 아 그런 게 있구나. 항상 걔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아시죠? 관절만 전문이 아니라 챗GPT도 전문이시네요. 아니, 전문은 아닌데 보통 분들이 자기 병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병을 알아야 뭐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병이 있으면 자기가 찾아봐서 공부를 해야 돼요. MRI 사진 같은 것도 넣고 이게 어떻게 진단돼? 라고 물어봐야 돼요. 이제는 그런 시대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대로 알고 네. 관리해야 되는 디스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 세계 통증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통증엔 국경이 없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